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종강도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나무에 벌써 꼬마 전구가 막 반짝거리고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되더라고요. 가수들의 크리스마스 특집 캐롤 앨범 출시 소식이 들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게 슬슬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없는 틈은 굴러가네. 아직도 살아야만 할 청춘이라네. 고독 따윈 두렵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역시나 뭐 저처럼 케빈? 아니면 뭐 러브 액츄얼리도 있고 해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걱정이 늘어만 가네. 한여름 영화 속 그 남자에게 크리스마스 같은 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왔잖아요. 더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했던 그때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골목 끝에서 모퉁이 한 번만 돌아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흥미진진하게 즐겁게 살아볼까요? 작지만 작지 않은 우리들만의 작은 책방. 어서 오세요. 여기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입니다. 오늘도 걱정이 늘어만 가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유니스타 여러분의 인생책을 알아보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머리카락 끝에 분홍색 염색이 상큼한 분이세요. 왠지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톡톡 튀는 흥미진진한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온 유니스트 1호학번 김미리입니다. 아, 여수에서 오셨어요. 아, 네. 여수 좋죠. 노래도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 밤바다 좋죠? 네, 네, 좋죠. 좋죠. 아 근데 이렇게 저희 라디오 방송 손님으로 나오게 되신 계기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가님이 또 번호를 따셨다고 해요. 당황스러우셨죠? 아, 네.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아 어쩌다가 번호를 이렇게 주고받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신소재공학부 트랙 설명회에서 네, 제가 책을 빌리고 바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혼매가 지인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약간 혼매 옆에 앉아서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네, 그때 책을 읽었어요. 네. 아 그때 설명회에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네. 뻘쭘해서 책을 샀는데 네. 딱 그 순간에 혼매 지인분께서 저를 뜨거운 눈빛으로 아 쳐다보시더라고요. 뜨거운 눈빛으로. 그게 바로 작가님이셨죠? 진짜 우리 작가님이지만 뜬금없었네요. 혹시나 실례가 되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날 되게 우아한 게스트분을 찾으셨다면서 굉장히 설레어하시더라고요. 우아는 저랑 거리가 너무 먼 것 아 같아요. 거리가 가까운 것 같은데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책도 읽으시고 충분히 우아하신데요. 그때는 어떤 책 읽고 계셨어요? 그 모방범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항상 대출 중이라 못 읽고 있었다가 딱 그날 운 좋게 빌렸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책을 바로 펼쳤는데 그때 작가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기대만큼 괜찮으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방범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정말 두꺼워서 아직 4분의 1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모방범의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면 생각했던 모방범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어요? 딱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범죄나 일들을 모방해서 치밀하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했죠. 일단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더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하긴 아직 4분의 1밖에 안 읽었으니까. 네. 그 책도 어떤 책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뵙게 되면 후기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리 씨의 인생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씨의 인생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 인생책은 장용민 작가님의 궁극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아, 궁극의 아이. 네. 그 책이면 이제
듣기로는 한국인 작가님이 쓴 책이지만 외국 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는 소설로 유명하다는 그 책 맞죠? 네, 맞아요. 배경이 미국이기도 하고 네. 상상력이나 탄탄한 스토리도 그런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우선 저는 표지랑 책을 보고 삘이 딱 꽂혀야 읽는 편이에요. 아, 네. 아무리 재밌는 내용으로 유명해도 딱 꽂히지 않으면 안 읽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제목도 표지에 있는 애기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됐어요. 애기가 예쁘거든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 책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기억을 해요. 네. 굉장히 살짝 모순적인 느낌도 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네, 저도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네. 미래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아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마치 DNA처럼 정신에 각인하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기억을 한다. 네, 하여튼 미래를 기억하는 아이들을 궁극의 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는 악마 개구리 집단이 나와요. 음. 그리고 몇백 년 만에 엄청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책의 주인공 신가야가 바로 그렇죠. 가야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을 해요. 네. 그럼 주인공이 죽네요. 네. 그런데 책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요? 주인공은 가야지만 네. 사이먼이라는 FBI 요원에 의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거든요. 네네.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미국의 큰손들과 공통된 악마 개구리 표식. FBI 요원인 사이먼은 자신에게 날라오는 의문의 편지들로 네네. 단서를 찾아 사건에 접근하고요. 네. 그리고 그 편지들은 모두 10년 전에 죽은 가야가 보낸 편지들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자살을 하기 전에 편지를 적어 보내고 죽은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죽기 전에 자신을 납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복수할 계획을 치밀하게 다 세우고 사이먼에게 편지까지 적고 죽은 거죠.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지금부터 5일 동안 5명을 차례로 죽일 거다. 나를 막고 싶다면 앨리스라는 여인을 찾아가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앨리스는 또 누구죠? 앨리스는 신가야가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앨리스는 과잉 기억 증후군인데 네네. 신가야가 앨리스의 눈앞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네. 7살 이후의 기억들이 영사기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데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살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잊혀지지가 않을 테니까. 네, 가야가 떠난 뒤 평생을 힘겹게 살다가 사이먼이 찾아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가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야가 그녀에게 썼던 편지가 10년 만에 그녀 눈앞에 등장하면서 네. 이제야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그동안에 억눌린 한을 눈물로 쏟아내고 치유하게 돼요. 굉장히 SF 영화 같은 책이네요. 제가 너무 투서없이 말한 것 같아요. 책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얽히고 설키고 이야기 짜임새가 좋은 책이에요. 네. 네, 9.11 테러랑 이게 정말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좀 읽어봐야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책을 다른 사람들이 로맨틱, 스릴러, 추리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책이고 그 주인공 신가야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야가 로맨스, 범죄, 스릴러, 추리 다 만들죠? 그럼 그 가야라는 아이가 이제 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그 아기인가요? 아니요, 그 아기는 가야의 딸인 미셸이라는 아이예요. 딸까지 이제 또 나와요? 네. 딸을 낳고 자살을 했어요. 애가 임신이 됐지만 죽은 거죠. 그 사실을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네요. 네. 그러면 신가야라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뭐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앨리스가 화가인 때 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모네의 작품을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일하는 곳 근처에 있는 박물관에 매일 그 그림을 보러 갔었는데 네. 가야가 앨리스가 그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박물관 경비 아저씨께서 보시고 눈에 담아놨다가 네. 나중에 앨리스가 찾아오자
그 그림의 주인공이 너였냐고 하면서 붓 터치마다 애정을 담더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이게 가야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에 듣는 건데도 아, 이제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앨리스가 알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정말 진짜 로맨틱하네요. 네 정말 로맨틱했어요. 아, 역시 궁극의 아이다운 로맨티스트. 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네. 저는 신가야의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도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표현 자체도 그렇고, 만약에 미리 씨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제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라서 물질 만능주의라서. 네. 네, 뭐 솔직하고 좋은데요. 세계 제일 최고 부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제 꿈이 내 가족 먹여 살릴 정도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 주식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주식, 로또도 아니고 네. 주식. 아, 좋아요. 자본주의니까요. 하긴 돈 많으면 좋죠. 네, 벼락 부자.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으면 좋으니까요. 아니에요. 사랑도 중요해요. 너무 포장하시는데요, 이제 와서. 아니, 돈이 있으면 더 풍족한 아, 삶을 할수 아 있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미리 씨가 책 내용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고 이 책의 키워드를 뽑자면은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운명? 네,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아, 그럼 운명을 믿으세요? 네. 네, 제가 질문할 건데 운명을 믿냐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운명을 믿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미리 씨처럼. 저도 네. 가끔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미리 씨는 왜 믿으세요? 저는 딱히 믿는다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음, 지나가다가 뭐 넘어져도 그냥 그럴 운명이었지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내 팔자 이거니 뭐 이렇게. 네, 뭐 필연적으로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네. 이게 운명이야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네. 이미 지나간 일 생각하면 득될 게 없으니까 좋게 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현명하시네요. 네, 친구한테 한탄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털어버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욱해가지고 못 참고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성격 진짜 좋으시네요. 아니 저도 사실 부들부들하는 건 좀 마음에 담았어요. 뭐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운명을 믿어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잘 까먹어서 네. 뭐든 다 잘 읽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일 때 더 좋은 특징이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 궁금해졌는데 그럼 진짜 이건 운명인가 보다 하는 그런 일 있으셨어요? 제가 좀 평탄한 인생을 살아서 뭐 시시한 것도 괜찮은데. 제가 네. 중학교 때는 그냥저냥 공부하다가 네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네. 공부를 그때 손을 놨었어요. 오. 잠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네. 나는 이제 대학에 못 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고2 여름방학 때 여기 유니스트에서 주최하는 이해주 캠프를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캠프에 오고 나서 대학이 너무 좋고 이 대학이 제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다시 정신 잡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되게 운명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운명의 대학에 와서 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죠. 뭐 책도 짜투리 시간에 꼬박꼬박 읽으시는데 뭐 어때요? 아니에요. 근데 운명이라는 건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사실 운명을 뭐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요 부정적인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미리 씨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굉장히 저랑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게 운명? 그냥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 되게 어르신들한테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달관한. 근데 표지나 이제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때까지 그런 마음에 들었던 책은 또 이 책 말고 뭐가 있어요? 일단 지금 읽고 있는 모방범은 네. 제목이 끌려서 읽게 됐고 네. 표지는 고3 때 읽은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 좋았어요. 영화로도 나온 네네네. 표지가 엄청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제 귀여움의 관점이 좀 네. 남들과는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제목도 좀 끌렸어요. 백세 노인이 왜 창문을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내용도 되게 재밌잖아요. 네, 막 흥미롭죠?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 책이나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게스트 공통 질문입니다. 궁극의 아이 5점 만점에 평점 몇 점? 저는 4.5점으로 하겠습니다. 4.5점. 그럼 0.5점은 왜 안 채우셨을까요? 5점 주기에는 제가 네. 코미디나 웃긴 걸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이 책은 웃긴 요소는 좀 많이 없어서 코미디 점수 0.5점을 빼겠습니다. 아, 그럼 뭐 코미디 빼고 다 만점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칼 같지만 뭐 의미 있는 점수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궁극의 아이는 나에게 네모다에서 네모는 라디오스타인가요? 비슷하죠. 제 상상 속의 주인공? 아, 궁극의 아이는 나의 상상 속의 주인공이다. 네. 좋네요. 네. 아까 궁극의 아이의 능력을 가지면 뭘 할 건지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어떨지 상상하면서 읽었던 책이라서 내 상상 속의 주인공이다라고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미리 씨가 저희 라디오 방송 마지막 게스트셨어요. 정말요? 네. 와, 마지막 게스트. 마지막에 미리 씨 덕분에 이렇게 정말 재밌게 방송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손님 1호학번 김미리 씨의 인생책은 장용민 작가님의 궁극의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탄탄한 이야기 짜임새와 미래를 기억한다라는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미리 씨의 긍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씨가 저희 작은 책방의 마지막 손님이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던 게 정말 말 그대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박도웅의 작은 책방은 작은 책방을 다녀가신 손님들 특집편으로 방송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박동우, 작가 박소현, 엔지니어 박도홍, 윤동아였습니다. 그때를 따라 햇살도 춤을 추네.